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일 없나라고 하신 분들, 그래서 더더욱 스포츠에 대한 목마름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 궁금증, 목마름을 적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스포츠 하이라이터 전남일보 취재 2부의 한규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기아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세 일정이 나왔죠? 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거쳐서 출국길에 오릅니다. 예. 1차 스프링 캠프는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미국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2차 스프링 캠프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1차 스프링 캠프는 체력 훈련과 기술 훈련, 전술 훈련 위주가 되겠고요. 네. 2차 스프링 캠프는 시범 경기와 개막 시리즈에 맞춰서 연습 경기를 병행하면서 본격적인 실전 모드 되겠습니다. 네네. 연습 경기가 5차례 예정이 되는데요. 일단 히로시마 도요카프를 시작으로 하나 이글스와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를 상대로 점검 무대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그 광주 MBC 취재진도 이제 전지훈련을 취재하러 이제 곧 떠날 텐데 여기에서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이제 구단주가 전원 비즈니스석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기업이라고 해야겠죠. 네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께서 예. 굉장히 통 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금액으로만 따져도 이제 4억인데요. 예. 네. 큽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정말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의중이 담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도 덩치가 크고 우리 기자님도 덩치가 크잖아요. 네. 일반석을 타면 열 몇 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내리면 그 몸이 회복되는데도 하루 정도가 가는데, 이제 저희 등치와 비슷한 야구 선수들이 비즈니스 턱을 이제 편하게 타고 가면 바로 이제 실전 모드 훈련에 전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세심한 배려, 2년 연속 우승을 해달라 이런 구단주의 좀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앉아서 가는 것과 네. 누워서 가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저희가 선수들이 국내에서 원정 경기 갈 때도 버스 탑승했을 때 이제 그 젖산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 그래요. 그럼 젖산이 쌓이게 되면 네. 또 부상 위험도 있고 어허. 피로 누적이 또 그만큼 되기 때문에 네네. 현지에 가서 훈련하는데 좀 힘듦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비즈니스는 사실상 누워서 가는 좌석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피로감 최소화하고 젖산 쌓이는 것도 최소화해서 네. 가서 좀 짧은 휴식 갖고 바로 실전 모드 들어갈 수 있도록 네네. 이 정의선 회장님께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이제 먼 거리 이동할 때는 구단 전용기를 이동하잖아요. 그만큼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좀 앞으로도 전지훈련 먼 길을 갈 때는 좀 바뀌는 나비 효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어떤 선수들이 어바인과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했는지 궁금한데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범호 감독은 올해 스프링 캠프에 투수 18명, 포수 3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7명 이렇게 해서 총 38명을 데려갑니다. 네. 지난해 1차 스프링 캠프에는 47명, 그리고 2차 스프링 캠프에는 43명을 데려갔었는데요. 네. 이 부임 첫 해에 선수단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규모를 크게 가져갔다면 네. 올해는 한 해를 보내면서 선수단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아무래도 투수 김태형 선수가 되겠는데요. 신인이다 보니까요. 네, 기아가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투수 8명, 외야수 2명, 내야수 1명 해서 총 11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투수 뎁스가 워낙에 두텁다 보니까 네. 신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이범호 감독이 일종의 배려로 지난해 겨울에 마무리 훈련에 이 신인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서 또 점검을 해보기도 했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김태형 선수가 이번 신인으로는 스프링 캠프에 유일하게 발탁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이범호 감독의 차기 선발감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만큼 구단의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꿔서 따지면 신인이지만 물론 이제 기량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2차 1번으로 발탁이 됐겠지만 가장 완성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 이제 1차 스프링 캠프에 데려가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신인 선수들은 뭔가 체력적인 거,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 또 심리적인 것들 이제 더 만들어야 될,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미완성의 선수들은 이제 2차 때 또 그게 보완이 되면 합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김태형 선수가 가장 완성형에 가깝다. 그래서 1차에 유일하게 합류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김태형 선수가 사실은 고등학교 무대에서부터 네. 워낙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이다. 네. 프로에 지명됐을 때 당장 뛸 수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받아왔고요. 네. 그래서 사실 기아가 지금 선발진이 굉장히 두터운 상태입니다. 네네. 이 4선발까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고 이 이의리 선수가 지금 부상에서 회복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네. 개막 엔트리 같은 경우는 이 황동화, 김도현 선수가 좀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6, 7선발 경쟁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태형 선수가 이번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6, 7선발 경쟁을 펼칠 것이고 거기서 좀 두각을 나타낸다면 좀 이르게 대체 선발로 기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부상 선수가 있으면 또 순번이 올라갈 수가 있는 네. 거고요. 예. 자, 말씀드렸듯이 이번 스프링 캠프 엔트리에서 투수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선발에는 어떤 선수가 가고 불펜 또 뒤쪽에 등장하는 선수들, 마무리 쪽은 어떤 선수들이 캠프에 참여를 했는지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기아가 최근에 투수 왕국으로 발돋움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전체 선수단에 워낙 좋은 투수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이번 스프링 캠프 엔트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은 선발로는 양현종 선수부터 김도현, 황동하, 윤영철, 이의리, 김태형, 제임스 네일, 아담올로 선수까지 8명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 8명의 선수가 이번에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1선발부터 5선발 그리고 대체 선발까지 좀 가리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불펜으로는 김대유 선수부터 이준영, 임기영, 조상우, 전상현, 유승철, 김기훈, 정혜영, 최지민, 곽도규 선수까지 10명이 갑니다. 네. 이 이름 들으시면은 벌써 느낌이 오시겠지만 다들 존재감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인 선수들이 대거 빠지게 된 것이 뭔가 좀 스프링 캠프에 가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리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아, 네. 기존에 가져가던 틀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차분하게 퓨처스 스프링 캠프에서 준비를 해보라는 의미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촌사람 마라톤 한다고 하잖아요. 예. 막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눈에 튀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어깨에 무리가 온다거나 또 근육에 어떤 햄스트링 부상이 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대기만성형으로 서서히 끌어올리는 것도 또 구단이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프로의 체계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니까 또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봤으면 좋은 선수가 유승철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프로가 중간에 폼을 바꾼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제 과외 훈련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야마모토 투수의 폼을 이제 멈추다가 던지는 폼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제구도 좋아지고 구속도 좋아져서 아마 내년에는 좀 이제 쏠쏠하게 쓸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기자님 봤을 때는 어떤 선수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도 유승철 선수 좀 주목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실제로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유승철 선수가 여름에 이제 미국에 다녀왔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를 가서 이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폼이 변경된 건데 네. 이미 그 현지의 코치진에서 이 유승철 선수 영상을 보고서 네. 좀 분석을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승철 선수가 워낙 이 고등학교 때부터 구위로는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직구 하나만은 뭐 엄청났죠. 네. 예. 그래서 이 제구에 고전을 했던 선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 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유승철 선수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키킹하는 게 습관적이잖아요. 와인드업을 하는 그렇죠.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코치진에게 좀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해보자. 그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미국 코칭 스텝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네.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지에서 분석한 게 옳다. 그래서 유승철 선수도 내려놓고 이 키킹을 하지 않고 지금의 폼으로 결국에 됐는데 유승철 선수가 작년에 1군 등판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이 굉장히 제구가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았고 네. 본인이 말하기로는 과제가 이제는 주자가 있는 상황, 이 세트 포지션이 조금 가다듬어져야 된다, 완벽하게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아마 정재훈 투수 코치, 이동걸 투수 코치와 그 부분을 조금 더 가다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유일하게 터지지 않는 1차 지명인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야수진도 어떤 선수들이 엔트리에 이제 포함이 됐는지 궁금한데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포수는 김태군, 한준수, 한승택 선수가 갑니다. 포수 포지션은 워낙 이 순위가 확고한 상황이고요. 내야수는 김선빈, 서건창, 박찬호, 김규성, 변우혁, 박민, 홍종표, 김도영, 윤도현, 패트릭 위즈덤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네. 이 내야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깜짝 발탁이나 재회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외야수는 나성범, 최형우, 이창진, 이우성, 최원준, 박정우, 김석환 선수가 승선했습니다. 네. 작년에 보면은 이제 이우성 선수가 1루나 외야를 겸하고 1루에 더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용병 1루수를 전담으로 보는 위즈덤 선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외야수로 분류가 됐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김석환 선수인데 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소크라테스 선수와 결별했기 때문에 좀 외야에 세 판을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영우, 나성범 선수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후계자를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올해 최영우 선수를 지명타자로 놓는다면 일단은 나성범, 최원준 선수가 기본적으로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한 자리 같은 경우는 무한 경쟁 체제거든요. 네. 그리고 백업 선수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창진, 이우성, 박정우 선수가 지난해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좀 우선순위에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김석환 선수도 이제는 이 경쟁에 좀 뛰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김석환 선수가 2023년에 퓨처스리그 타점왕과 득점왕으로 2관왕 거머쥘 정도로 타격 재능은 굉장히 확실한 선수거든요. 네. 이 아직 1군에서는 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한국 나이로 이제 27입니다. 이 운동선수로서 전성기를 향해 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타자 같은 경우는 30살까지는 좀 봐야 되더라고요, 보면. 예. 이 박병호 선수도 처음에 막 터진 게 아니었는데 김석환 선수도 좀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이대호 선수하고 최용호 선수가 만난 그 너튜브를 봤었어요. 근데 최용호 선수가 김석환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치면 자기보다 더 멀리 치는 선수인데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는 좀 심리적으로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뭔가 물꼬가 터지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팬들이나 또 내부적으로 또 코칭 스태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령, 고종욱 선수가 이제 엔트리에 제외된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이제 외야에서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네. 이 베테랑 선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 최영호 선수가 42살이고 나성범, 고정욱 선수는 37살, 김호령 선수가 34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뭔가 외야 한 자리 그리고 백업 한 자리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20대 선수들을 좀 경쟁 체제로 가져가면서 발전을 더 빠르게 좀 이끌어 보겠다라는 네네. 의도가 어느 정도 있는 기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뭐 발 빠르고 재치 있는 선수는 박정우 선수가 백업 요원을 잘 했지만 크게 칠 수 있는 선수 중장거리포는 이제 최용호 선수의 뒤를 잇는 후계자를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욱더 김석환 선수를 데려가고 기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모기업의 이제 지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2년 연속 우승을 향한 내부적, 외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코칭 스태프 전략 세미나 소식이 있던데 이게 타 구단에서는 좀 보기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기아 구단 안에 선수단과 관련된 파트가 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그 세분화된 파트별로 올해 한 시즌 목표를 설정하고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주 목요일에 진행이 됐고요. 최준영 대표이사와 심재학 단장, 이범호 감독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 전원에 관련 프런트들까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무려 45명의 대규모 미팅이었고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2연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전력 분석 파트에서 최근 10년간
KBO 리그에서 연패에 성공한 팀이 없었던 요인을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타 구단까지 분석을 했군요. 예. 네, 이 올해 기아에 필요한 보완점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요. 최준영 대표이사는 이 지난해 통합 우승에도 전력 세미나가 분명히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네.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파트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앞서 모기업의 통큰 지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온 소식은 이제 또 정의선 회장이 코치들의 연봉을 1군 코치는 2천만 원 그리고 또 2군 코치들은 1,000만 원씩 올려줬는데 연봉이 낮은 보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인데 거기에 2천 정도 올라오면 굉장히 큰 상승인데 코치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선수들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대우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좀 보기가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수들을 보면 네. 연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제 역대 연봉 선수들이 수두룩한데 네. 사실 코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굉장히 박봉을 받으면서 묵묵하게 일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처우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 저도 바람직하고 타 구단에서도 이런 것을 좀 이제 모방을 하지 않을까, 모델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광주 FC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FC가 동계 훈련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태국 코사무이에서 3주째인데 네. 어느덧 동계 훈련 마지막 주차를 맞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이 지난주에 이스나이루 헤이스 선수 영입 소식 단독으로 알려드렸는데 네. 공식 발표도 있었고요. 주장단 구성이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파격적인 조합인데요. 어떻게 됐죠? 이 안영규 선수가 주장단에서 제외가 됐고 작년에 부주장을 맡았던 이민기 선수가 신임 주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부주장에는 이강현, 김진호 선수가 임명이 됐는데 신구 조화를 좀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안영규 선수는 최고참 역할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안영규 선수가 유일한 1980년대생이거든요. 네. 아마 조금은 시원섭섭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구단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주장을 맡으면서 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선수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좀 솔직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어서 지난해 부상으로 선수들 합류가 늦었고 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도 화가 많이 났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라고 복귀를 했는데 이민기 선수에게 이 주장의 짐을 넘겨준 만큼 옆에서 잘 도와주겠다. 네. 이 부주장과 주장의 무게감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조언을 해줄 것이고 선수단에서 몸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귀국하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목요일 오후에 선수단이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금요일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는 일정입니다. 네네. 코사무이는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방콕을 경유해서 입국을 하게 되겠고요. 일단 짧은 휴식을 갖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시간을 조금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원래는 일요일에 다시 소집을 해서 일본 오사카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네.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장소가 일단 국내로 변경됐고요. 현재로서는 광주에서 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연습 경기 상대도 좀 매칭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광주 FC가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때문에 중국 산둥 원정을 또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장거리 이동을 줄여서 네. 피로를 덜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가 굉장히 좋았고, 야, 이러다가 일 내는 거 아니냐, 제2의 광주 FC 성적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약간의 흐름이 아쉬웠죠? 네, 이 창단 첫 3연승을 달리면서 봄배구권 바짝 추격하면서 기세가 굉장히 올라왔던 페퍼저축은행인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선두 흥국생명을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가까웠어요. 네. 네, 연승행진이 중단됐습니다. 예. 일단 풀세트까지 갔기 때문에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위안을 삼아야 했고요. 네. 그런데 이 어제 결과가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하위인 GS칼텍스에게 셧아웃 패배를 당하는 그러니까요. 예. 굴욕을 당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풀세트 접전 치르고 이틀 휴식 후에 곧바로 실전에 나서다 보니까 좀 체력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몸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실만 무려 19개를 쏟아냈습니다. 네, 자 분위기 이제 전환을 저희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이번 주에도 2경기가 열리죠. 네, 일단 목요일에 안방에서 한국도로공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 현재 페퍼저축은행이 5위, 한국도로공사가 6위로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허. 또 승점 격차가 5점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이 분위기 반전도 중요한데 지금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이 경기 경기입니다. 중요하군요. 예. 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대전 원정으로 정관장과 맞붙는데요. 이번 주중 경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정관장이 지금 11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기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준비를 좀 잘 해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페퍼저축은행은 좀 도깨비 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 모시고 여러 가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